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압구정에서 마약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어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구형량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1심 법원이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증거인멸에 급급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어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 구형량과 같이 징역 20년형을 내렸습니다. 범행 직전 신 씨는 피부과에서 시술을 빙자해 약물을 투약했는데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감정 결과 신 씨의 몸에선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병원 치료 3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신씨 측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했으나 끝까지 범행을 인정한다든가 잘못을 다 뉘우친다든가 하는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검찰 구형량이 조금 더 높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 씨에게 치료 목적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처방 혐의를 받는 의사 연모 씨는 같은 날 구속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포스코홀딩스 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논란의 발단이 된 캐나다 이사회는 5박 7일간 약 7억 원 비용이 소요됐고 이 중 일부를 자회사가 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2019년 중국에서도 비슷한 초호화 이사회가 열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고발인을 불러 추가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이른바 해외 호화 이사회 의혹으로 경찰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최정우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총 16명. 경찰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캐나다 이사회 고발에 이어 과거 중국과 아르헨티나 이사회와 관련해 추가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최정우와 사내이사 그리고 그들을 평가하는 사회이사 지금 다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제 외유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이 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논란의 발단이 된 캐나다 이사회는 5박 7일간 약 7억 원의 비용이 소요됐고 이 중 일부를 자회사가 부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시민단체는 2019년 중국에서도 비슷한 초호화 이사회가 열렸다고 주장하며 당시 일정표 등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일주일 중 하루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와 무관한 호화 출장을 누렸습니다. 백두산 관광부터 전세기 이용, 5성급 호텔 숙박 식사, 고급 골프장 라운딩도 포함됐습니다. 이때 발생한 억대 비용 역시 자회사가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CEO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회이사 다수가 캐나다 호화 이사회 논란에 연루되면서 인선 절차의 적격성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업과 관련된 해외 시찰이라든지 그런 거라면은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다닐 수 있겠지만은 관광이라든지 또 과도한 접대성 해외 외유 이런 거라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은 3월 주총에서 선출되는데 그 사이 진행되는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미국과 일본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부진하기만 합니다. 연초부터 오늘까지 7% 넘게 떨어졌는데 어떤 영향이 증시 하락을 부추긴 걸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장벽을 허물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23일 S&P 500 지수는 4,864선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 전날 사상 처음으로 38,000선을 넘겼습니다. 6개월 후에 지수가 상승할 것이야 라고 전망하는 수치가 역대 평균이 37%인데 이례적으로 50% 이상 넘었어요.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도 올해 들어 8% 넘게 오르며 34년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일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는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2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6% 내린 2,46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올해 5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연초와 비교하면 7.5%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과 달리 미국의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꺾인 영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좀 더 처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 교역의 33%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침체가 어려워지면서 의존도가 큰 중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더 짙어진 것도 증시 하방 압력에 불을 지폈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북한의 도발 등 지정학적 위기도 증시 하락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부가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이딴 증시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강화 등 증시 수요 기반 유지,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과 함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장벽을 허물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뉴햄프셔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대세로는 더욱 견고해졌는데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개표 초반만 해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힘을 내는가 했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했고 헤일리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지난주 아이오와 당원대회에 이은 2연승으로 양자 대결로 치러진 첫 경선이자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연이어 승리하며 대세로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We've won almost every single poll in the last 3 months against crooked Joe Biden. Almost every poll. And she doesn't win those polls. And she doesn't win them.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햄프셔에서 대역전을 노렸던 헤일리 전 대사를 망상적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의 승리를 축하하면서도 후보 사퇴 없이 경선을 계속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race is far from over. There are dozens of states left to go. And the next one is my sweet state of South Carolina. 비공인으로 치러진 뉴햄프셔의 민주당 경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하며 전 현직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과는 무관하게 연이틀 낙태권을 전면에 내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흔들림이 없었고 헤일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을 몇 차례는 더 지켜봐야 오는 11월 대선에 나설 공화당의 최종 주자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한국계 감독의 작품들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직접 각본을 쓴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가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오스카 최고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낸 피터 손 감독도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내건 한국계 감독들의 작품이 수상의 기쁨도 거머쥐기를 기대해봅니다. 이 소식 신세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가 영화계 최고권인 미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수상은 불발된 골든글로브에 이어 내달 열리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작품입니다.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직접 각본을 쓴 셀린송의 데뷔작입니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두 남녀가 20여 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재회하는 이야기로
영화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촬영됐고 대부분의 대사도 한국어로 이뤄져 있습니다. 오스카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 오른 피터손 감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지난해 6월 개봉해 700만 관객을 넘긴 엘리멘탈은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가 듬뿍 녹아있는 작품입니다. I got to thank my 어머니 아버지 at a ceremony about all the sacrifices that they made, and so that idea was the heart of the film. And then the second personal piece was the idea that you're talking about, where I fell in love with someone that wasn't Korean, and all the culture clash that came from that. 에미상 8관왕에 오른 성난 사람들은 한국계 감독 이성진이 한국계를 넘어 아시아계 미국인들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미국 자체가 이민자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민자를 다뤘던 작품들이 주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어떤 측면들이 한국 이민자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3월 10일에 열립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내건 한국계 감독들의 작품이 수상의 기쁨도 거머쥐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